안녕하십니까. 이강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매매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신탁 등기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과 이 건설업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은 반드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있죠. 이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 신축, 분양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죠. 보는데 다만 주택을 완성된 주택을 취득해서, 즉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매매한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은 완성된 건물을 사고 파는 행위. 그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기타 건물을 사고 파는 사업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오피스텔은 이것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관련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복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랬을 때 이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같이 신축 분양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된다겠죠. 자가건설이든 또는 도급을 주든 관계없이 전부 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소득세 신고, 인도 기준. 다만 이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는 예정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확정 신고 하실 때는 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에 따라서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이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할 때 비교과세죠.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중에서 큰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이것은 건설업이죠. 따라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사용권 출자와 양도세 과세 문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용권 출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공동사업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 분양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사용권 출자로 봐요. 이 사용권 출자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한테 유보한 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사업으로 되지 않죠. 한테 사용권만을 출자해가지고 그것을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분양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즉 현물 투자로 본다는 거죠. 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그 신탁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신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담보 신탁이라든지 개발 신탁, 운영 신탁, 이렇게 많이 관리 신탁이 있는데, 신탁은 이것은 안전한 자한테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의미죠. 이게 신탁입니다. 신뢰를
가는 사람한테, 주로 신뢰를 간다는 사람은 이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금융기관한테 어떤 신인관계에 기해 가지고 이 위탁자가, 재산의 어떤 소유자가 그 수탁자인 신탁회사한테 맡겨가지고 나중에 그냥 운용수익이라는 개발수익,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을 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라든지 어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라든지 담보권 실행, 이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3자, 수분양자, 이런 사람들은 분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소유자, 그 위탁자는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분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은행에서 이 자산 가치가 아직 미래의 사업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은행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분양된 수익 금액으로 차입금이라든가 이자를 상환하겠죠. 즉 우선 수익자를 은행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은행은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게 이제 신탁의 구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위탁자와 건물 소유자와 수탁자가 다른 것, 건물 소유자와 요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우리가 타익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그걸 우리가 자익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익 신탁. 요거에 대해서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 부분인데, 과거에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에는 타익 신탁은 이 수익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고요, 자익 신탁은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2017년도 5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죠.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는 이 거래세다. 거래세고 A형 과세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는 소득의 귀속자와는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이 신탁회사, 수탁자를 부가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도 수탁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도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 된다. 세금에서 발급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12월 19일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 수탁자한테 부가세 납세 의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개정했느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이 특례, 여기에서 신탁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도 켰잖아요. 매매할 때 누가?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을 본다. 즉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위탁자, 즉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 소득의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대법원 판례와는 상충되는 부가세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항에 보시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거기 보시면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가 이제 신탁 등록을 했겠죠. 그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리고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이 이전 다시 가져오는 거,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세 개가 끊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부가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를 부가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해서 그 신탁에 대한 과세 문제,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매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신탁에서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다. 신탁 등기는 재화의 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